취업 축하합니다. 시작. 하나, 둘, 시작. 취업 축하합니다. 취업 축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저의 입시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승무원 합격, 저의 취업 준비 이야기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기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준비해보았어요. 면접의 기본 틀을 잡고 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나의 인하공업전문대학 입시하기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 관리, 두 번째는 면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중 기간 동안 저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멘탈 관리가 거의 전부라고 느꼈던 만큼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제 멘탈 관리법까지 낱낱이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승준생 1년간 경제적 독립을 해서 아르바이트로 연맹하며 고시원에서 지냈는데요. 저는 이 시간들 덕분에 배운 것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께 드릴 마음도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기운 몽땅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공사 입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입시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또 취업 면접 이야기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운을 몽땅 다 받아가셔서 원하시는 항공사 가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의 첫 번째 파트인 스펙 관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합격 당시에 저의 스펙은 학점 4.2점, 그리고 토익은 840점, 토스는 IH로 지원을 했었고요. 학교 또 대내외 활동으로서는 학교 홍보대사, 그리고 영어 동아리, 논문대회 우수상 수상, 그리고 다양한 튜터링 활동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해서 그때 합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입학 당시에 토익 700점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2년 뒤 졸업 당시에 저의 토익 성적은 710점이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2년 동안 저는 토익을 10점을 올렸어요. 사실 저는 제가 토익 700점대여도 면접으로 잘하면 나는 붙겠지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면접을 지원을 했었고, 처참하게 실무 면접들을 탈락을 해보고 난 뒤에 저는 나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고 나의 스펙은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난 뒤에 독학으로 이제 710점에서 840점까지 올렸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스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면 나라는 요소를 신경 쓰기에도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면접장에서 나의 오늘의 컨디션, 뭐 마음적인 거가 됐든 아니면 외적인 게 됐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나의 답변 스킬, 뭐 이런 다양한, 그리고 옆 지원자의 어떤 상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면접에서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자체로 승부를 보기에도 바쁜데, 내가 지금 여기 딱 섰는데 나 근데 토익이 낮은데, 나 학점이 낮은데, 막 이런 부수적인 걸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탄탄하게 내가 만족할 정도는 만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점도 열심히 관리를 했었고, 막학기 때 조금 놀아서 삐끄덩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준비를 했고, 대내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학점이나 이런 대내외 활동을 제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생이시면은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히 다해서 내 학점이랑 그리고 활동들을 열심히 채워두시고, 그리고 이 영어 스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족할 선까지는 만들어 놓자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미님, 그러면 저는 지금 학점이 부족한데 혹은 대내외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이 활동 란칸에 적을 게 많이 없는데 저는 어떡할까요? 망한 건가요? 막 약간 이런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100%라는 수치가 있었을 때 학점이라는 수치, 그리고 내 토익 성적이라는 수치, 나의 외모, 뭐 아니면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면접에서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학점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 하면 이제 졸업 후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경력을 쌓는다든지 토익이나 토스와 같은 이런 자격증, 그리고 외적으로 내가 얼마나 좀 갖추어진 상태로 갈 수 있는지, 또 나의 태도나 또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을 더 채워서 학점에서 못 채운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로 더 채워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스펙은 다 내가 만족할 선으로 만들고 가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저 또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누군가에겐 그렇게 높은 성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의 생각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고 혼자서 공부를 해서 이 정도 만들었다 하면은 나는 이제 됐어 라는 지점이 840점, 뭐 학점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다 뭐랄까 주관적인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의 이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면접은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미소. 두 번째는 답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답변을 만들 때 약간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미소는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에 입학을 했었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항상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실 꼼수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마스크 안에서는 안 웃고 눈만 이렇게 꼼빡꼼빡 웃었던 것 같은데, 제 첫 실무 면접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면접을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참 감사했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첫 실무 면접에서 저는 말은 원래 제가 좀 똑부러지게 한다 라고 피드백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날의 면접도 저는 나 잘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8명의 지원자와 함께 면접을 마쳤어요. 근데 면접을 다 끝나고 한 면접관님께서 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콕 집어서 부르시면서 강소민 지원자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넹? 했더니 승무원으로서 미소가 참 중요한데 한번 선하게 웃어보시겠어요? 지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웃는다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되도 않는 답변을 했었어요. 면접관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안면 근육이 아직 안 풀려서 미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웃어보세요. 라고 하셔서 최대한으로 웃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뭔가 제가 노력해야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웃었지만 아주 난장판이었고 그 면접은 대차게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1년 뒤에 제가 그 회사를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그 면접관님이 똑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고 또 제가 면접을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강소민 지원자님 저를 기억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피드백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미소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덕분에 그 이후로 정말 미소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좀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합격을 위해서 미소에 대한 연습을 참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제가 미소가 많은 사람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덕분에 또 기분 좋은 일들이 저의 인생에 많이 찾아왔던 감사한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면접은 합격을 했습니다. 네. 여튼 지금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여튼 그 면접을 기점으로 저는 면접은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예뻐도 이 태도나 이 사람의 인상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껴서 결국 미소는 정말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 면접은 호감도 싸움이다 라고 제가 저번 입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연장선이죠. 이제 학생다운 그런 풋풋한 미소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서비스인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유연한 응대가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학생다운 그런 밝은 미소 플러스로 이제 사람을 얼마나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가의 인상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답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답변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 분석을 엮어서 내 답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종종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입시생 친구들이 선생님, 답변이 너무 잘 안 외워져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답변을 외운다는 거는 사실 조금 잘못된 접근법인 것 같고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기본적인 틀은 외우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정말 다양한 이 답변들을 어떻게 다 외우냐 하면은 저도 못 외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답변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3-4문장 안으로 내가 답변을 끝내겠다 라는 마인드로 일단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첫 번째로 서론을 딱 갈 때는 2갈식으로 짧게 문장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2갈식으로 내 주관을 딱 펼치고 본론에서는 내가 가진 키워드들 중에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키워드를 빠르게 가져와서 내 경험을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러한 가치를 이끌어내겠다. 또 이 회사를 성장시키겠다. 라는 방향성으로 답변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틀을 잡았죠. 서론, 본론, 결론. 그럼 이 본론 파트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놀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 생활에서도 좀 좋은 소스들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답변을 계속해서 녹음을 해본다든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아무도 모르는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런 식으로 민망하지만 네, 답변 연습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술술술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뱉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이해도가 높아져서 답변도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다른 지원자들과 애초에 비교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나 또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즐겁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MBTI나 애니어그램? 뭐 그런 것처럼 자기 성격 유형을 파악해서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돌았잖아요. 그거에 저는 기초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도 사실 내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갖고 온 이 노력들에 대한 것들을 뽐낼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틀을 만들었고 기록을 하면서 다양한 녹음, 제가 했던 것처럼 라이브로 인스타 라이브를 해서 그걸 저장해두고 또 돌려보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다양한 키워드를 말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고차원적인 답변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거 너무 지금 거창하게 말한 것 같아서 정정하도록 할게요. 약간 임기응변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2가지 정도 답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최종 면접에서 받은 조금 당황스러웠던 질문 2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감사일기를 항상 쓴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한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강소민 지원자님, 그럼 오늘 만약에 떨어지신다면 오늘은 어떠한 감사일기를 쓰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저를 당황시키려고 하신 그런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일단은 웃었습니다. 네, 면접관님. 우선 제가 만약에 오늘 떨어져서 감사일기를 쓰게 된다면 참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에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제가 떨어졌다면 면접관님들 눈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 더 완성된 상태로 면접에 지원할 수 있게 저를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며 또 한 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느끼는 일기를 쓸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제가 답변을 했을 때 그 면접관님이 한 6분 정도 계셨는데 웃으셨어요, 다 같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 공격적인 질문이지만 약간은 상황을 유연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했을 때 실제로 다 같이 웃어주셔서 좀 좋게 풀린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 답변을 했을 때도 이제 합격을 해서 또 다른 면접에서는 이 면접장에 지원자가 6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항공과 출신이었어요. 근데 3분 중에 요분은 상 10개, 이분은 상 5개, 저는 상 하나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강소민 지원자님, 누구는 10개, 누구는 5개, 당신은 하나만 받으셨는데 왜 상이 남들보다 적은 것이죠?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질문의 요점을 빨리 파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지금 상을 나는 못 받았지만 다른 활동에서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빨리 짱구를 돌려서 답변을 드렸어요. 네, 면접관님, 아쉽게도 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원에게 있어 중요한 자질 중 상이라는 이런 활동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팀워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만큼 저는 학교 홍보대사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저의 팀워크 능력을 참 많이 길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학생의 기본 본분은 학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만큼 학점 관리에 열심히 임해서 4점대라는 저에게 정말 감사한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지금 저의 치부를 쳤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고 또 저의 다른 강점들을 통해서 저의 주관을 강단 있게 말씀을 드렸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면접이었는데요. 저는 이 2번의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느낀 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이 질문들에서 좀 당황을 하고 답변에 어버버 했다면 좀 상황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모든 답변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의 이해도가 높아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나라는 컨텐츠로 답변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2번째로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애초에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면접에서도 유연하게 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틀을 잡는 이런 답변들로도 승부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한 템포 더 내려가서 상황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지원자면은 어떠한 면접이든 저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접을 준비하면서 참 컴퓨터 앞에서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고뇌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지만, 그러한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인생 자체를 즐기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유연하게 잘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답변의 마지막 파트인 회사 분석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이제 답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해볼게요.
일단 자주 들어가야 돼요.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아니면 회사 기사 같은 거를 계속해서 그냥 매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회사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키워드에 내가 가진 키워드를 연관시켜서 연결짓는 연습을 또 해줘야 돼요. 사실 첫 번째, 그 답변을 만드는 틀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들의 약간 대표적인 공통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너를 왜 뽑아야 되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항공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은 아, 얘는 저기 가서도 똑같은 얘기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뾰족하게 그 구체적인 회사의 키워드를 내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도 많이 읽어야 되고 회사 경영 목표 같은 것들도 많이 읽어서 그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문체가 무엇인지를 좀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어프레미아를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리유저블 키트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이 어떤 수행평가 같은 걸로 이렇게 글을 써서 저는 항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유저블 키트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셔서 항공사가 실제로 그걸 반영한 인스타그램 피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프레미아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승객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초등학생이 리유저블 키트 이런 의견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 회사가 그걸 반영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는데 나 또한 평소 생활에 있어서 늘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와서 작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발전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이러한 성과들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어프레미아라는 회사랑 내가 가진 이러한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회사를 더욱더 빛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의 흐름으로 답변을 만들었었거든요. 또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 이런 다양한 우리 멋있는 항공사들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내가 가진 키워드를 잘 부합시켜서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차별화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인 저의 취업 기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기본 생활에 대한 파트는 조금 짧게 치고 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입시나 이런 면접같이 큰 행사가 내 인생 앞에 왔다 하면은 저의 기운을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초반에는 이렇게 열심히 차곡차곡 저의 생활을 잘 갖추어 가서 학점도 잘 유지를 하고 했는데요. 저도 늦바람이 들었는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연애를 하면서 좀 많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 당시의 남자친구가 약간 뽀로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랑 성향이 굉장히 안 맞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 생활에 저를 맞춘다고 저의 기운을 엉뚱한 데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늦게 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안 하고 그 사람이랑 그냥 붙어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게 제 기운들이 이렇게 팡팡팡 날아간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놀면서도 잘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엄청난 큰 강점이 있다든지 그런 케이스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럭키걸 스타일은 아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진득하게 좀 정면 승부를 해야 늘 성과가 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내 생활을 잡아보자. 실제로 그때 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저는 그런 기운들을 다 끌어다서 저에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별을 극복할 겸 플러스 취준도 할 겸 나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보자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러닝을 시작해서 1년간 정말 열심히 러닝도 했었고 독서도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었고 또 자기 전에는 늘 일기를 쓰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과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저의 기운을 이렇게 꽉꽉 모으다 보니 저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좋은 에너지들이 가득히 모여서 그 기운이 딱 빛을 발하면서 그 기점을 시작으로 면접에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질이 좋아서 뭐 이를테면 외모, 뭐 말하기 능력, 사람을 대하는 방법, 태도 같은 거 혹은 스펙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한 번에 붙기도 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늘 가는 길에 꼼수란 없었고 또 그게 저의 자질이었기도 한 것 같다라는 글을 썼고요. 노력과 성실이 나의 키워드다라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이렇게 좀 꼬불꼬불 느리게 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라는 사람의 방식대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값지고 행복한 그런 저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취준 기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큰 관문 앞에서는 저는 개인의 길을 쫙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맞는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그 기운을 잘 축적시켜서 면접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자신만의 빛나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알아두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면접이나 취업 준비 이런 큰 관문 앞에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볼 때 정말 킥이 되는 저한테 도움이 됐던 실질적인 도움이었던 부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고시원에서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냈고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0만 원 남짓을 벌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누군가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도 어떤 성취를 이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또 스토리를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실질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거를 노트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약간 죄송합니다. 비속어가 조금 섞여 있어요. 일단 제가 도움을 받았던 영상은 빵 먹다 살찐 떡님의 입시 실패 설명회 1, 2였고요. 저는 저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일단 필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라도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적어서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 투영시켜봐야지 라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빵 먹다 살찐 떡님의 입시 실패 설명회 영상을 참고해서 저도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분은 일단 강박이라는 게 없어져야 우리가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고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계획이 있어야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줬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강박을 없애는 10가지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예뻐야 하고 개말라 인간이어야 한다는 강박. 그럼 강박을 뺐을 때 컨디션에 따라서 안 예쁠 수도 있지. 그리고 님 지금 충분히 말랐음. 꾸준히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 쿨걸. 이게 진심 존나 거임. 이라고 써놨고요. 두 번째, 영어가 엄청 능통하고 의사소통 굿걸인여야 한다는 강박. 강박을 버리면 그러면 좋겠지. 근데 입사하고 더 하면 되는 것임. 그리고 지금도 야금야금 늘고 있음. 개선 의지를 보여드리고 오셈. 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예뻐야 한다는 강박. 이런 멍청한 글을 써놨고요. 그 강박을 버리자면 예쁨이란 주관적인 거잖니. 깔끔하면 그때부터는 매력 싸움이란다 소민아. 성실, 꾸준함, 성장, 발전에 대한 의지, 취향 이것들에 대해 계속 알고 기록하기. 그러면 멋쟁이 인간이 될 거야. 기분 좋은 게 최고다. 기분 좋게 멋쟁이 어른이 될 방향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튼 제가 이렇게 약간 엉뚱하죠. 갑자기 면접을 준비하는데 이런 강박 노트 같은 걸 써라. 이런 이상한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뭔가 영감을 받는 어떤 영상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나면
내 머릿속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좀 불순물들이 걷어지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가 총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신 있게 내가 준비하는 것들에 있어서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시 설명회 영상 2개 추천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강박을 한번 지워보는 그런 노트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치며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꿈꿔온 제 꿈을 잠시 뒤로 하고 20살 때 대학 전공을 바꾼 것도 돈을 벌고 싶어서였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더욱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지냈어요. 당시 저의 상황은 100만 원 남짓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이었던 건물의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선택은 자의적인 것도 컸어요. 오랜 기간 제 꿈을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느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싶어서 제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취준을 하다 보면 종종 작아지는 순간들이 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합격한 친구들, 편안해 보이는 일상, 해외 경험, 여유, 그런 것들이요. 특히 승무원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직업이기 때문에 당시 제가 처해 있던 상황과 더욱이 비교가 되며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와중에 늘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는 이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합격한다면 이런 환경에서도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리고 지금의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어야지. 이 마음을 갖고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이 초라해 보일지언정 언젠가 내가 이루기만 한다면 이 시기 또한 너무 여리고 소중한 나에게 감사한 시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자. 라는 마음을 품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작디 작은 방에서 저는 매일같이 글을 쓰고 읽고 또 새벽엔 집 앞을 뛰고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 모습을 집 주인분께서 예쁘게 봐주셨는지 월세도 깎아주시고 늘 따뜻한 응원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종 미웠던 그 작디 작은 방이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첫 사회로 발걸음을 떼게 해준 디딤돌 같은 공간으로 기억되어 제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한 인간이 빛나는 데 있어서 꼭 부나 성취, 명예나 미가 주가 되진 않는구나. 나는 나라는 인간 본질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이고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감사히 취업을 하고 1년이 지나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늘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는 예쁜 집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히 담아 독립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천천히 시작한 적금과 처음 가본 해외들로 가득한 제 삶에서 지금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내가 직접 내 인생의 계단 하나를 이제 올라왔구나. 나는 나의 1층, 고시원 생활도 행복하고 또 충만하게 살았던 인간이기에 지금 내게 찾아온 평화를 더욱이 감사하게 느끼고 있겠구나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꼬불꼬불 미로 같은 제 앞길을 꼼수 없이 천천히 걸어 나가보려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해가 빛나기 위해 새벽에 어둠이 있듯이 가장 빛나기 전 춥고 두렵지만 그 끝에 설레임이 묻어있는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는 지금은 가장 귀한 순간일 거예요. 저에게 취준이 그런 순간이니까요. 결국 취업 준비 과정도 흘려보내는 임시의 삶이 아니라 파들파들 떨리고 또 여리고 미완성이지만 가장 열정있고 빛나는 시기라는 걸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임하며 지금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 결국 세상의 행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따뜻하고 안온한 마음으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